태양계와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1번, 직권은 지각과 지구 내부의 영역을 포함한다. 그렇죠? 직권은 이제 지각, 그리고 이제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지표면에서 깊이가 약 6,400km까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요. 2번, 수권은 중력에 의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우리가 혼합층, 그리고 수온약층, 그리고 심해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거죠. 중력에 의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진 권은 우리가 직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 3번, 기권은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를 보호해 준다. 예, 기권에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와 같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체들이 열을 저장해서 지구를 보온해 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4번, 태양계는 여러 천체들의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이다. 예,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공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영향을 이제 주고받는 거대한 역학적 시스템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번, 중력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멀어지겠죠. 기권의 구조를 나타냈죠.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약 대략 1000km 이제 미터까지의 공기층을 우리가 기권이라고 표현하고요. 중력의 영향으로 이제 대기의 약 99%가 지상으로부터 한 30km 이내에 이제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권의 이제 대부분의 성분은 질소 78% 그리고 산소가 약 20.9%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권은 이제 높이에 따른 이제 기온 변화에 따른 이제 충상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권역 A 권역을 우리가 대류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B를 성층권, 그리고 C를 중간권, 그리고 D를 열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대류권의 특징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표에는 기온이 높아서 공기의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을 하게 되고 위쪽에 있는 공기는 차가워서 밀도가 어때요? 커지기 때문에 하강하는, 그래서 대류가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대류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대류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구름도 만들어지고 이제 구름이 비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상 현상이 대류권에서 나타난다는 거. 비를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하죠.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기온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요, 다른 이제 표현으로 매우 안정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대략 이제 20에서 30 정도의 그 오존으로 이루어져 있는 층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표현해요. 이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거든요.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제 복사 이제 에너지는 여러 가지 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외선을 이제 잘 흡수하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권 볼까요? 중간권의 특징은 어떤가요? 대륙권처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하강을 하죠. 하강을. 근데 중간권에서는 이제 수증기가 거의 이제 없어요. 그래서 대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간권 상부하고 열권 하부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유성이 이제 나타나는 이제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D층을 우리는 열권이다라고 하죠. 열권도 성층권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기온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를 않는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성층권하고 좀 차이를 보여요. 왜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이제 열권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기온이 상승하는 거고요. 뭐 공기가 매우 희박하죠. 그래서 공기가 희박하다라는 거는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기온이 쫙 올라갔다가 또 밤에는 열을 이제 방출하겠죠. 근데 이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보니까 열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 그래서 열을 조금만 방출해도 기온이 쭉 떨어지는, 그래서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이제 큰 층이 이제 열권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열권은 또 이제 우리 그 고緯도, 극지방에 가까운 고緯도에서 오로라 현상이 이제 관측이 이제 되기도 하고요. 그럼 1번 A에서는 대류와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2번 B에서는 오존층이 존재하여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렇죠. 오존층이 존재하여 자외선을 흡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기도 하고요. 성층권에서의 특징. B와 C는 기층이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대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B는 어때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층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C는 대류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B는 C보다 기층이 불안정한 게 아니라 B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3번이 옳지 않은 문장. 4번 낮과 밤의 기온차가 가장 큰 층은 공기가 매우 희박한, 즉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매우 적은 열권 D층 맞고요. D의 극지방 상공에서는 오로라를 관측을 하기도 해요. 그림은 직권의 구조를 층상 구조로 나타냈죠. 우리 A는 내핵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B가 외핵, 그리고 C는 지각의 80%를 이제 차지하는 멘틀, 그리고 D하고 E는 지각이죠. 이제 지각인데 이제 D는 대륙 지각, 그리고 E가 해양 이제 지각이다. 내핵과 이제 외핵을 우리가 합쳐서 핵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핵은 이제 특징이 고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반면에 외핵은 액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 다 무거운 원소인 니켈과 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원시 이제 지구가 형성이 됐을 때의 층상 구조가 나타났을 때, 지구가 이제 냉각이 되면서 층상 구조가 형성됐을 때 무거운 원소인 철과 니켈은 가라앉고 가벼운 규소와 산소는 표면에 떴죠. 그래서 니켈과 철은 핵을 구성한 거고요. 그리고 규소와 산소는 지각과 멘틀을 이제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앞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멘틀을 볼게요. 멘틀은 지각의 80%를 차지해요. 부피의 80%. 그리고 고체이긴 한데 일부분이 유동성을 띠요. 유동성. 일부가 이제 유동성을 띠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의해서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제 대류 현상을 하다 보면 이제 상승하는 부위도 있고 하강하는 부위도 있죠. 그래서 상승하는 부위는 이제 발산 경계가 되는 거고, 하강하는 부위는 우리가 이제 수렴 경계가 이제 되는 부분이다라고 또한 또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멘틀 위에 이제 떠 있는 이제 지각을 한번 볼게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특징이 뭘까요? 딱 눈으로 봤을 때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평균 두께가 두껍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륙 지각은 평균 두께가 대략 한 30km 정도가 35km 정도가 되고요. 해양 지각은 한 5km 정도가 이제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기억하자면 밀도는 대륙 지각의 밀도가 두께가 얇은 대신 두꺼운 대신 대륙 지각의 밀도가 작고요. 해양 지각이 두께가 얇은 대신 밀도가 커요. 그래서 이 대륙 지각은 이제 이 화강암질 이제 마그마가 이제 식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강암질 이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화강암질. 그리고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다. 화강암과 현무암의 특징을 아시죠? 화강암은 굉장히 밝은 이제 암석인데 현무암은 굉장히 어두운 이제 암석이다. 그래서 제주도 가면 이제 현무암이 많지요. 어두운 색을 띄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A는 고체 상태 맞는 이야기고요. B는 액체 맞죠? 니은 A와 B를 합한 부피는 C의 부피보다 크다. C는 전체 지각의 부피 몇 퍼센트? 8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는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요. D는 대륙 지각, E는 해양 지각. 평균 밀도는 얇은 해양 지각이 대륙
육지각보다 밀도가 크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답이 되겠네요. 수권의 구성을 나타냈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우리가 수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수권은 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육수는 전체의 2.8%. 근데 그중에 A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육수가 빙하의 형태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하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강이나 호수는 0.03%밖에 되지를 않는 거죠. 기억,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해수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죠. 그래서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들이 어떻게 돼요? 녹을 거예요. 그래서 A의 비율이 낮아진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지금 육수의 대부분은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분포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이어서 바로 5번으로 이제 내려갈게요. 5번은 이제 그 해수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죠. 이제 깊이에 따른 이제 수온의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A 혼합층, B 수온 약층, 그리고 C가 심해층이 되는 거죠.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이제 수온이 높은 층을 말하는 거고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에 따라서 깊이가 이제 달라지게 돼요. 위도로 따진다면 이제 적도 지방은 바람이 약해요. 그리고 중위도는 바람이 강하거든요. 그럼 혼합층의 두께는 어디가 더 두껍다? 바람이 강한 중위도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두껍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온약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급격히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아래는 수온이 어때요? 낮고 위에는 수온이 높지요. 그러면 기권의 성층권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층권은 어땠나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하다, 안정층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온 약층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한 층이다. 그래서 해수의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정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또 불안정하다라는 또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C는 이제 심해층. 심해층은 매우 이제 그러니까 수심이 깊기 때문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온이 매우 낮다라는 거. 그리고 계절이나 이제 뭐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층, 수온약층, 이제 심해층으로 우리가 층상 구조에 따라서 이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우리가 이제 나눈다라는 거 기억. A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름도 혼합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B층, 수온약층은 A 혼합층보다 그렇죠. 안정하다. 디귿 C층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다음 설명과 같은 특징을 지닌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다. 벌써 답이 나왔죠. 생물권. 생물권은 태양계 중 유일하게 이제 지구에만 존재하는데요. 이제 이제 이유는 지구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기의 두께가 또 적절하고 또 지구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이제 우주 방사선을 차단을 또 시켜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태양과 매우 가깝죠.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증발되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또 화성은 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가지고요. 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 그러면 생명체가 출현하기 위한 이제 조건을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에만 유일하게 물이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딱 이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 중 유일하게 이 생명체가 지구에만 이제 존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가장 나중에 형성되었다. 생물권은 뭐 기권, 직권, 수권을 이제 형성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지표의 변화와 대기 조성 변화에 영향을 이제 준다라고 했죠. 우리가 뭐 생물학적 풍화라고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생물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뭐 바위를 부시기도 하고 땅에 이제 통기성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토양 속에 이제 미생물의 이제 사체나 배설물이 이제 분해 과정을 통해서 토양의 성분이 이제 변화가 이제 있어요. 또 이제 대기에서도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 저장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지구 변화와 뭐 대기 조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 가만하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 오로라.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온 대전되는 입자의 일부가 이제 외권, 그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이제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가 충돌할 때요. 빛을 내는 현상을 우리가 오로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요. 버섯바위는 사막의 이제 바람, 이제 기권에 의해 모래와 이제 먼지가 이제 암석, 그러니까 직권이 되는 거죠. 암석의 아랫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깎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버섯바위의 예는 기권과 직권의 이제 상호작용에 이제 예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10번의 답은 외권과 기권, 그리고 기권과 직권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는 크게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태양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고요. 또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태양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열과 빛이 발생을 하고요. 이 태양 에너지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또 해류가 발생을 하고 또 풍화와 침식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한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돼서 생명 활동에 이제 필요한 에너지. 즉, 우리는 식물들이 만든 유기물들을 먹잖아요. 근데 그 유기물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저장함으로써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먹는다? 태양을 먹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그다음에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지구 내부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방사성 이 동위원소가 붕괴를 하거든요. 붕괴를. 근데 붕괴할 때 이제 열이 발생해요. 붕괴할 때. 그러면 그 붕괴할 때 발생한 열이 이제 멘틀의 일부분을 이제 용융시키고 그런 밀도 차이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 뭐 발산 경계나 수력 경계 같은 판의 경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진과 화산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외계 이제 운동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또한 형성돼서 이 지구 외부에서 오는 방사성 이제 방사선이나 혹은 태양풍들을 차단시켜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조력 에너지는 이제 뭐 밀물과 썰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달과 이제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달이 태양보다 훨씬 작지만 지구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조력은 달의 영향이 태양의 영향보다 더 크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양 지형이 변하기도 하고 또 밀물과 썰물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해수면의 높이가 이제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변화에 의해서 해안 주변에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갯벌이 또한 형성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1번 판의 운동은 조력 에너지가 아니라 판의 운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구 내부 에너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조력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고 태양 에너지는 지구 생명체 그렇죠. 근원적인 에너지가 된다.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조력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5번 태양 에너지의 일부는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원시 지구가 형성됐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미행성이 가지고 있었던 방사성 동위 원소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다음 지구 시스템 에너지 중 양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당연히 누가 가장 많을까요? 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맨 마지막이 조력 에너지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 그러면 다 나다가 예, 3번이 되겠네요. 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죠.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우리가 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기에서 우주선과 태양풍을 차단한다. 어, 이건 이제 지구 자기장 때문에 이 지구 자기장이 이제 우주선과 태양풍을 차단하는데요. 지구의 이제 외액을 보면 외액은 액체 상태로 있고요. 그 안에는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과 니켈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외액이 순환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기장이 이제 지구 자기장으로서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이나 이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단을 차단을 함으로써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를 해줘요. 우리가 그 지구 자기장대를 벤 앨런대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지구가 자기장을 만드는 이론을 우리가 다이나모 이론이다라고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태양 복사의 자외선을 차단한다. 태양 복사의 자외선은요, 대기권 중에 오존층이 있었죠. 오존층, 성층권에. 그래서 이거는 외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기권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층권 내의 오존층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디귿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와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교환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요. 또한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뭐예요? 받은 만큼 방출하죠. 그래서 에너지 교환은 일어나요. 끊임없이 지금도 에너지 교환은 일어나는데 물질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에서, 즉 우주에서 운석이 지구로 이제 어때요? 지구로 떨어지긴 하죠. 그런데 이런 운석 같은 물질이 지구 밖으로는 나가질 못해요. 또한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죠. 우주선을 우리가 띄울 수 있잖아요. 우주 밖으로.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임의적으로 띄우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우주선을 띄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임의적으로 띄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조 요소와 에너지 교환은 일어나지만 물질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1번 A. 화산 폭발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방출은 직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예가 되니까 1번 옳은 예가 되는 거고요. 식물의 매몰에 의한 석탄화, 그러면 이건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파도에 의한 암석의 침식, 이건 수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지하수에 의한 석회동굴의 형상 역시 수권이 직권에 대한 영향. 그래서 3번과 4번은 2가 되는 거고, 5번 해수의 증발에 의한 구름의 형성은 수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5의 예가 될 수 있는 거는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가려볼까요? 열대 해상, 그러면 해상 수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풍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기권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그럼 뭐가 있나요? 그렇죠. B가 되는 거죠. B. 그래서 가는 B. 육상 식물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했다. 육상 식물은 생물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가 발생하였다. 이거는 기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그러면 생물권과 기권 어디 있나요? A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다 유수에 의해 V자 모양의 계곡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유수 수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곡 직권. 그러면 수권과 직권의 이제 상호작용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지표면에 도달하는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를 나타냈는데요. 저희도와 고위도에서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저緯도에서는 이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했고요. 고緯도에서 동일한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을 했어요. 네, 차이점은 저희도 같은 경우는 같은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은 면적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고緯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면적이 어때요? 이만큼이 되는 거죠. 같은 복사 에너지를 받은 면적이 고緯도가 더 어때요? 넓어요. 그럼 같은 면적당, 다른 말로 단위 면적당 받은 흡수한 복사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저緯도가 크다. 저緯도는 또 반면에 흡수된 에너지를 또 방출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경우는 흡수한 태양 복사 의 에너지가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커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상태? 과잉 상태를 나타낸다. 근데 고緯도는 반면에 흡수한 양보다 상대적으로 방출한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떠냐? 부족 현상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면 저緯도와 고緯도 사이에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나죠. 그런데 대기와 해수가 이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를 시켜줘요. 그래서 저緯도에서 남는 에너지가 대기와 해수를 통해서 고緯도로 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를요, 에너지 평형 상태로 이제 바꿔주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이 이동함에 따라서 대기 현상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저緯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緯도로 이제 이 태풍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또 이제 피해가 또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예. 보기를 할게요. 저緯도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다. 저緯도는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어때요? 과잉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해소가 된 거죠. 에너지가 저희도에서 고緯도로 이제 운반이 되면서 그다음 뒤에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단위 면적당 지표면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고緯도가 어때요? 고緯도가 적고 저희도가 많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저희도보다 고緯도가 많다. 아니죠. 저희도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태풍의 그림을 나타냈죠.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태풍을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맞고요. 열대 해상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증발된 수증기가 강한 상승기를 이제 받아서 구름이 형성되면서 이제 태풍이 형성되고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옳은 문장.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그렇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태풍은 저희도에서의 이제 남는 에너지를 고緯도로 이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불균형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의 순환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우리 육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육지에서 얻은 양 플러스로 할게요. 얻은 양은 강수량 96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잃은 양은 증발량 60에다가 그리고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간 물의 양 A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바다 볼까요? 바다에서는 얻은 양이 플러스로 표현할 거고요. 강수량 284에다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된 A 그리고 잃은 양은 증발량 320이 되겠죠.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물이 평형을 유지하겠죠. 그러면 육지에서는 96을 얻었기 때문에 96을 잃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60이 증발량이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간 양은 얼마가 될까요? 36이 되는 거죠. 그럼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잃은 양이 320이니까 얻은 양도 얼마가 돼야 돼요? 360이 돼야 되겠죠? 3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얼마가 유입되었다? 36이 유입되면 합치면 얼마가 되나요? 3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나 육지 혹은 대기도 마찬가지예요. 대기도 얻은 양과 잃은 양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대기도 한번 마주 해볼게요. 대기 얻은 양 볼까요? 얻은 양 육지의 증발량 60과 그리고 바다의 증발량
32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양도 역시 얼마가 될까요? 60 더하기 320, 3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기의 강수량이 96, 그리고 바다의 강수량 284. 그럼 역시 얼마? 380이 되는 거죠. 예. 기억 강수량은 바다보다 육지가 많다. 강수량은 어디가 많아요? 바다가 더 많지요. 그래서 바다보다 육지가 많다.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A 과정은 지형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그렇죠. 육지에서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 일부분의 물들이 암석의 침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지형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A 과정에 의한 물의 이동량은 16이 아니라 얼마? 36이 되는 거죠. 지구 전체를 볼 때 총 강수량과 총 증발량은 어떻게 된다? 예, 380으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 탄소 순환 과정인데요. 화석 연료의 사용은 직권에서 이제 기권의 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용해, 그러면 용해는 기권에서 이제 수권, 방출은 반대로 수권에서 기권, 화산문출은 직권에서 기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1번 생물권에서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한다. 생물권에서는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2번 A 과정의 탄소 이동은 직권과 생물권이 아니라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거고, 3번 A와 이 과정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하여 일어난다. 이 과정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해서 일어나지만 A 과정은 이거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임의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탄소는 B 과정에서 탄산 이온으로 C 과정에선 탄산염으로 저장된다고 했는데요. 탄소는 B 과정에서 탄산 이온이 아니라 B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유기물. 우리 광합성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요. 포도당이 식물 같은 경우는 녹말로 저장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는 글리코젠이라는 걸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기물로 저장된다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용해가 됐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용해가 되면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물하고 만나겠죠. 물하고 만나서 얘네가 이제 뭐가 되냐면 얘네가 일단 탄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그 탄산이 이제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돼서 수소 이온이랑 이제 탄산수소 이제 이온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이 탄산수소 이온이 또 바다에 이제 칼슘 같은 이온들 있잖아요. 그럼 칼슘 같은 이온들하고 만나가지고 탄산수소 칼슘이나 탄산 칼슘의 형태로 이제 암석권에 이제 저장이 되기도 하는 거고. 좀 어렵지만 일단 뭐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번 A, D, 이 과정은 대기 중에 탄소량을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측정하다. 그렇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그리고 수권에서 기권으로, 그리고 직권에서 기권으로.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켜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지구 시스템의 각 권 사이에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 일부를 나타냈는데요. 직권에서 이제 기권 C부터 볼게요. 그러면 직권에서 기권은 이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그리고 기권에서 이제 생물권으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생물권은 그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의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기물이 이제 분해되는 과정, 그리고 생물권이 호흡하는 과정 중에 또 이제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제 기권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생물권에 있는 이런 유기물들이 이제 석회암이나 석탄이나 석유 등이 되는데, 우리 이제 석회암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탄산칼슘이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CaCO3. 그래서 탄산칼슘의 형태로 대부분 저장이 되는 거고요. 석탄과 석유, 우리가 이제 탄화수소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탄소하고
이제 수소를 이제 기본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물질로서 석탄과 석유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억 A 과정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이용된다.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이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그때의 그 에너지가 누구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 그래서 A 과정에서는요, 태양 에너지가 반드시 이용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니은 생물의 호흡은 B 과정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 C 과정을 거치면서 탄소의 존재 형태는 탄산 이온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면 탄소의 존재 형태는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라는 거. 그리고 일부분이 이제 이 뭐 탄화수소 중에 이제 메테인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메테인. 예. 그래서 탄소가 이제 탄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는요. 이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수권으로 들어갈 때, 수권. 그래서 탄산 이온의 형태는 기권에서 얼로 수권으로 들어갈 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다음에 D 과정에 의해 지구 시스템의 탄소량은 증가한다. 탄소는 지구에 존재하는 탄소는요. 이 탄소가 다른 형태,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화합물로 전환되는 거죠. 이 탄소량 전체는 어때요? 탄소량 전체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일정하다. 그래서 D 과정에 의해 지구 시스템의 탄소량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탄소량은 일정하다. 그 탄소가 다른 형태의 화합물로 전환될 뿐이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되겠네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의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는데요. 화석연료, 연소. 그러면 화석연료의 연소는 석탄과 이제 석유를 연소하는 과정 중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이제 메테인 같은 기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고, 화산 분출도 마찬가지죠. 광합성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유기물의 형태로 이제 저장되는 과정. 그리고 용해 과정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탄산 이제 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 탄산염의 퇴적은 이제 탄산 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이 이제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원소를 만나서 탄산 칼슘이나 탄산 마그네슘 형태로 이제 저장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기억. A 과정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은 온실기체예요. 그래서 화석연료의 연소나 화산 분출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요. 수온이 상승되면 D 과정이 약화될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용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물이 차가워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과정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차가워야지만 열을 잘 방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울수록 이산화탄소의 용해가 잘 된다. 그래서 수온이 상승하면 반대로 용해되는 과정이 약화가 될 것이다. 니은 옳은 문장. A, B, C 중 기권의 탄소의 증가는 A하고 B가 되는 거죠. 탄소의 증가는 A하고 B가 되는데 인위적으로 감소시켜야 하는 과정을 했죠. 인위적으로. 화산 분출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연한테 맡기는 거고. 하지만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은 인간이 얼마나 석탄과 석유를 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소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고요. A, B, C 층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B층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B층은 성층권에는 20에서 30km 정도의 오존층이 있죠.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성층권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A는 대륙권,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그리고 열권. 20번 볼게요. 그림은 지구 자기장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구 자기장의 역할과 지구의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서술하시라겠죠. 지구가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는 액체 상태의 외액이 이제 순환하면서, 근데 액체 상태의 외액에는 니켈과 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니켈과 철의 이제 순환에 의해서
예,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우리가 그 이론을 다이나모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우주에서 오는 유해한 우주선이나 그리고 태양풍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생명체가 예,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21번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가 일으키는 현상을 각각 하나씩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라는 거. 그래서 화살동이나 이제 지진 그리고 대륙의 이동 등을 이제 일으키는 거고. 뭐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22번 다음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 순환 과정과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화산가스 물질 이산화탄소 이용의 석회암 생성인데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죠. 가는 뭔가요? 가는 화산가스 분출이니까 가와 나는 기권과 직권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B는 이산화탄소의 이용에 그러면 기권과 수권, 그러면 가는 기권이 되겠네요. 기권. 그리고 다가 수권, 그리고 나는 직권. 그래서 가 기권, 나 직권, 다 수권, 그리고 C 석회암의 생성,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예. 가는 높이에 따른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는 깊이에 따른 수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죠. A는 대륙권, B 성층권, C 중간권, D는 열권. 나의 기억은 혼합층, D는 소약층, 디귿은 심해층. 보기의 기억. 낮과 밤의 온도 차는 가의 D보다 C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표현했죠. 낮과 밤의 온도 차이는 중간권보다 공기가 매우 희박한 열권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다라는 건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 변화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니은 나에서 D층의 온도는 계절에 따라 변화가 크다. 심해층은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일정한 온도 값을 갖고 있고요. 디귿 가의 B층 성층권과 나의 니은 수온약층은 모두 안정하다. 아래쪽의 온도가 낮고 위쪽의 온도가 높으면 대류현상, 즉 수직운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한 층이다, 안정층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대륙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불안정층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리을 나의 기억, 혼합층의 두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은 혼합운동은 대기의 운동, 즉 바람에 의해서 혼합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바람이 세게 불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고, 약하게 불면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고. 그래서 기권 중 이제 바람이 불면 혼합층과 맞닿고 있는 이제 층인 이 대륙권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리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태양계 행성 중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태양이 있고요. 태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는 거. 또한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대기의 두께가 적절하고요. 그리고 외계 운동에 의해서 지구에 이제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계로부터 오는 이제 우주 방사선이나 태양풍 등을 이제 방어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이제 있어요. 1번 지구주에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구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해한 방사선이나 이런 태양풍들을 막아주기 때문에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3번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는 건 생명체가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 있죠. 예, 금성이 그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대기층에 의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이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4번 태양과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액체 상태로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5번 지구 표면에 액체 상태 물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가는 암석 변화 과정 일부를 나는 직권과 다른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나타냈는데요. 암석이 퇴적물이 됐다라는 거는 암석이 풍화와 침식 과정을 통해서 운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풍화, 이제 침식, 그리고 이제 운반돼서 이제 퇴적이 되죠. 풍화와 침식의 가장 주된 요인은 물과 바람. 그러면 암석이 퇴적물이 되는 과정은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그리고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네요. 암석이 마그마가 되는 Y 과정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암석이 녹은 거죠. 그럼 이제 보기로 볼게요. 가의 X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에서 B가 아니라 A와 C 과정이 되는 거고, 니은 가의 Y 과정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죠. 풍화와 침식, 운반과 퇴적, 유수작용과 바람의 작용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 즉 태양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석회암은 나의 B와 C 과정으로 생성된다. 석회암이 이제 생성되는 과정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탄산염, 탄산염이라는 거는요, 이제 CO3 이제 E-라는 음이온이 있어요. 이 음이온과 결합되어 있는 이제 이온 결합 화합물들이라는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탄산 마그네슘과 탄산 칼슘과 탄산 마그네슘 등이 있어요. 이렇게 탄산염을 포함한 이제 생물체가 쌓여서 이제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제 물 속에 있던 또한 이제 탄산 이온, 이런 탄산 이온들이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과 이제 만나서요, 이 직권에 이 석회암의 형태로 또한 이제 쌓이기도 해요. 그래서 석회암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생물체에 들어있는 탄산염이 쌓여서 만들어졌으니까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그리고 또 물속에 들어있는 탄산 이온이 침전되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또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B와 C 과정으로 생성이 된다. 이것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가 생명주의 기원 원리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죠. 직권,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각 대륙에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했다. 한 곳에 몰려있던 판들이 벌어지면서 해류가 복잡해지고요. 기후가 다양해지면서 각 대륙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었고요. 기권, 태양 복사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여 지상의 생물을 보호해줬다. 성층권의 이제 오중층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이제 차단하고요. 그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이제 생물들을 보호해주고, 또한 바다 생물들이 그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돼서 자외선을 차단한 그 이후에 이제 육지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바다 생물체들이 육상 생물로 이제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3번 수권,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으면서 과도한 온실 효과가 방지되었다. 원시 대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매우 높았죠. 근데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하면서 그 이산화탄소가 원시 바다에 녹아 들어가면서 온실 효과가 줄어들었죠. 그럼으로써 이제 지구의 기온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대기 온도가 낮아졌고, 그래서 생명체들이 이제 출현하고 또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이제 조건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외권, 지구 자기장은 지구로 돌아오는 유성체들을 대부분 차단하여 생물을 보호해준다.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이제 태양풍 같은 이런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을 차단해서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해주는 거지, 유성체 같은 경우는 지구 자체가 뭐예요? 막지를 못하죠. 그래서 4번이 이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5번 생물권.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으로 산소를 내보내 생물이 호흡할 수 있도록 이제 한다. 예.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그 결과 이제 산소라는 생성물을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를 대기 중에서 생물체들이 호흡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이제 4번. 제그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 과정 중에 일부를 나타냈죠. 육지에서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제 육지에서의 유입량, 이제 유입량은 강수량이 있고요. 그리고 강수량밖에 없네요. 그러면 육지에서 유출량은 증발량, 이제 증발량 A와 그리고 지표수의 이동 C, 그래서 G라고 쓸게요. 그리고 지하수의 이동이 있죠. 이건 하로 쓸게요. 그러면 유입량과 유출량의 총량의 합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다로 갈게요. 바다에서의 유입량은 강수량이 있고요. 그리고 지표수의 이동량과 그리고 지하수의 이동량. 그럼 바다에서의 유출량은 바다에서의 증발이 되겠죠. 바다에서의 증발량 B.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에서의 유입량과 유출량은 서로가 같아야 한다. 그럼 이제 보기 A 과정은 주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죠. 태양 에너지 이에 B 과정 역시 태양 에너지에 의해 일어난다. 이렇게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연간 이동하는 물의 양을 비교하면 B 바다의 증발량은 C 더하기 D와 같다가 아니라 증발한 바다에서의 결론적으로 유출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출량은 C와 D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강수량까지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연간 이동하는 물의 양은 B가 C와 D를 합한 값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강수량이 맞아있기 때문에 그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C와 D 과정은 해수의 염분을 증가시켰다. 우리가 이제 C와 D를 그러니까 육수의 유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지각에 있던 이 이온 결합 물질들이 지표수의 용해가 돼가지고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왔죠. 그래서 바다의 염분의 이제 농도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지표수 혹은 지하수의 이동을 통한 해수의 염분을 증가시켰다. 옳은 문장. 그러면 티귿만 옳은 문장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탄소의 분포와 연간 이동량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이제 대기로 유입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대기로 유입된 CO2 양부터. 그럼 먼저 토양으로부터 1.6이죠. 16이 아니라 1.6이네요. 1.6이 이제 유입됐고요. 그리고 식물에 의해서 60, 그리고 바다로부터 90, 그리고 화석유 연료의 사용으로부터 5.5, 그럼 유입량은 총 157.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기에서의 이제 유출된 CO2 량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해서 토양으로 이제 유출된 양이 0.5, 그리고 식물로 유출된 양이 61.4, 바다가 92, 또 있나요? 없죠? 그러면 합한 값이 153.9. 그러면 차이가 얼마인가요? 차이가 3.2가 되겠네요. 3.2 단위. 그래서
연간 1년당 3.2 단위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뭐가 되고 있다? 예, 축적되고 있다. 그러면 기억,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를 역시 개발을 해야 되겠죠. 바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대기에서 바다로 용해되는 양보다 적다. 바다에서 대기로 유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얼마인가요? 90이 되는 거죠. 90. 그 다음 바다로 용해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92. 그럼 바다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바다에 용해되는 양보다 어때요? 적지요.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 일부를 표현은 지구 전체의 탄소의 분포비라 되는데 대기 중에 탄소의 분포비가 가장 적네요. 그리고 석회암 형태로 저장된 탄소의 양이 가장 많고, 보기 기권과 생물권에서 탄소는 동일한 형태로 존재한다. 기권은 대부분 이제 이산화탄소 그리고 일부분이 메테인으로 이제 저장돼 있고요. 생물권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이제 유기물로 존재하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 직권에 분포하는 탄소의 전체 양은 직권, 탄산염, 그리고 이제 퇴적암 같은 유기탄소, 그리고 석탄과 석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더했을 때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건 옳은 문장. 디귿.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일정하죠. 다른 형태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로 전환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질소 순환 과정 일부 나타냈는데요. 대기 중에 질소는 질소 분자 N2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대기 중에 78%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번개를 맞거나 세균에 의해서 N2 형태로 존재했던 질소가 NO3-라는 질산이온 형태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식물이 토양에 있는 NO3-를 흡수하게 되고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이제 질소를 단백질이라는 유기물의 형태로 전환을 시키면 동물이 식물을 먹음으로써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죠. 그리고 동물들이 배설을 하기도 하고 또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또 죽기도 하죠. 그럼 그러한 이제 사체와 배설물들을 이 분해자들이 분해를 하게 돼요.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다시 질소 이온의 형태인 질산 이온이 되고요. 또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이 질산 이온이 대기 중에 질소 기체로 또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서 기억. 질소는 기권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체다. 78%로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식물에 전달되는 질소는 질산 이온 형태로 흡수된다. 식물은 질산 이온의 형태로 흡수가 돼요. 식물은 질산 이온의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 식물이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질소를 단백질, 그러니까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의 형태로 전환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이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로 전달될 때는 질산 이온 형태가 아니라 단백질 혹은 유기물의 형태로 동물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디귿.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는 분해자를 통해 분해되어 질소가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를 분해자가 분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